여러분, 자영업자의 고통, 지난 2년을 넘게 그야말로 피 맺힌 그런 고통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보다 더한 고통이 뒤따라올 것 같아요. 워낙 오랫동안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매출은 매출대로 줄고요. 이익은 이익대로 나지 않아서 결국은 빚을 내서 생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빚조차도 지금 한계에 몰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7만 명의 자영업자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1년 미만의 가구, 이 적자를 감내할 수 없는 이죠, 금년. 1년 미만의 가구, 쉽게 말하면 1년 동안은 적자를 감내할 수 있다. 이 가구가 26만 6천 가구입니다. 26만 6천 가구. 적지 않죠. 엄청난 가구입니다. 전체 자영업자에 따지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부채를 진 자영업자 중에서는요, 이게 14.6%나 되고요. 26만 6천 명이 실제 진 부채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2조입니다. 72조. 2020년 3월 보다가 그때는 59조였거든요. 13조나 늘었습니다. 72조라는 돈은 여러분,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1등 은행이라고 하면 KB국민은행이잖아요. KB국민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50조가 안 됩니다. 자산이야 650조 이야기하지만 부채가 6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5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그것도 적자 가구 중에서 1년 내에 버틸 수 있는, 1년만 버틸 수 있는 가구 수가 26만 6천 가구나 되고 그 금액이 72조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2021년 3월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27만 6천 가구에서 26만 6천 가구로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금액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66조에서 72조까지 늘어났으니까요. 무려 8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거리두기를 풀든 영업 제한을 풀든 이것과 지금 상관이 없어요. 워낙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워낙 많은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가 지금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식당에 가고 싶어도 실제로 식당에 안 가요. 무서워서 말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 매출은 올라가려 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된다면 지금 27만 자영업자, 26만 6천 자영업자, 여기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72조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면 말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전체 적자 가구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 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1년 내에 파산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26만 6천 가구라면 전체 자영업자 중에 적자 가구,
예, 적자 가구입니다. 이게 적자 가구는요, 대출자가 아니라 실제 적자를 내고 있는 가구예요. 예, 이 가구 수가 무려 말입니다. 77만 8천 가구입니다. 77만 8천 가구요. 그 금액도 177조예요. 적자를 내고 있는 가구가 77만 8천 가구고요. 적자를 내고 있는 규모도 177조 원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적자가 깊어지면 앞서 보여드렸던 1년 내에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이런 사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요,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그야말로 1년 내에 파산할 수 있는 가구가 26만 6천 명. 여기에다가 적자 가구가 77만 8천 명. 그 금액이 177조 원. 그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요, 충격의 강도가 지금 상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바닥경제, 실물경제의 붕괴는 당연한 것이고요. 실물경제가 붕괴가 되면 가계가 붕괴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현실이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를 하니까 실물 경제가 무너진 탓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133조 3천억 원이거든요. 이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 금액 안에는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나 이 금액 안에는요,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기 연장 금액이 116조 6천억 원, 원금 상환 유예 금액이 11조 7천억 원,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이 5조 원입니다. 여기는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3조 3천억 원인데. 그런데 여러분, 자영업자만 적자 가구가 177조라고 하면 여러분, 실물경제가 앞으로도 한참 동안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코로나19가 빨리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물경제의 붕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보실 거예요. 진짜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들 지천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예요. 빚더미.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2018년 대비 2022년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적어도 30만 명, 31만 명 넘게 줄었잖아요. 또다시 말입니다. 자영업자가 27만 명이 파산 위기에 몰린다고 하면 자영업자는 멸망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제가 멸망이라는 단어는 너무 과한지도 몰라요. 자영업자 전체가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50만 명 사라진다고 멸망이냐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50만 명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나홀로 자영업자도 줄어들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어들면 나홀로 자영업자는 늘어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나홀로 자영업자조차도 여러분 2020년에 415만 9천 명에서 2021년 416만까지 조금 느는가 싶더니 2022년 2월에는 414만 3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접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가게를 접는 사람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저는 이것이 결국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실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물 경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면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큰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자영업자의 상황은 진짜 열악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대로 가면 적자 가구 수도 엄청난 데다가 77만 8천 명이니까 177조 1천억 원이니까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진짜 그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말입니다. 아직까지 내부로부터의 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꼬꾸라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면 내부로부터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몰리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해 볼 만합니다. 저는 실물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 가계의 어떤 줄도산은 당연하고요. 이게 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 이렇게 되면 금융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그런 금융위기라는 게 촉발이 되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인 경제 위기까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위기까지 충분히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실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깊어져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실물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자영업자 부채만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도 지금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뒤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실물을 빨리 이게 활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제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 가정하에 모든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